빅토리녹스의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맥가이버 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건 미국 드라마 맥가이버에서 주인공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 도구를 만들고 위기를 극복했죠. 만약 영국 스파이가 품에서 총이 아니라 이것을 꺼내 싸웠다면 갑자기 분위기 맥가이버 되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 우리에게는 맥가이버 칼로 잘 알려진 빅토리녹스 이야기죠. 캠핑을 안 해본 사람도 그리고 군대에 안 가본 사람도 한 번쯤은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는 이 브랜드는 1884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의 주머니와 가방 속에서 활약해왔습니다. 과연 빅토리녹스에는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스위스의 칼 제작자 칼 엘스너는 원래 수술에 사용되는 메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메스가 워낙 잘 들었던 탓에 칼 엘스너의 제품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덕분에 스위스 육군에 첫 번째 국산 군용 나이프를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프를 만들던 회사가 바로 빅토리녹스의 전신이지요. 여러 기능이 결합된 이 만능 도구는 군인들에게 사랑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는 이름이 붙었음에도 칼 엘스너가 만든 초창기 제품들은 독일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뭐 하자는 건가요? 빅토리녹스는 브랜드 이름도 특별합니다. 빅토리녹스에서 빅토리는 칼 엘스너의 어머니 빅토리아에서 따왔으며, 뒤에 이녹스는 녹슬지 않는 강철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녹스로부터 따왔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엄마 이름이랑 강철을 합친 건데요. 엄마가 쇠 같다는 건가요? 하지만 시작이 곧 성공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엔 단순한 군용 도구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스위스 아미 나이프, 즉 맥가이버 칼의 대중적인 인기는 크지 않았지요. 빅토리녹스의 제품이 인기를 끌게 된 전환점은 2차 대전이었는데요. 미국 병사들이 스위스에 주둔하면서 이 작고 다기능적인 도구에 반하게 되었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가져가 알리게 되면서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작고 강하고 유용하다는 찬사가 붙으며 밀리터리 감성의 대표주자가 된 거죠. 냉전 시기에도 빅토리녹스는 여전히 군인들과 모험가들의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나사는 우주인들의 공식 장비로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채택했고,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이 이 칼을 사용해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했지요. 지구든 우주든 믿고 쓰는 도구라는 타이틀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빅토리녹스가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역시 다기능성입니다. 칼날은 물론이고 드라이버와 병따개, 가위, 그리고 톱과 핀셋까지 어떤 모델을 고르느냐에 따라 최대 30가지 기능이 담긴 모델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 빅토리녹스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지요. 두 번째는 정밀성과 품질입니다. 스위스 메이드라는 네 글자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지요. 빅토리녹스의 제품들은 모든 공정을 스위스 내에서 직접 진행하며 완제품이 되기 전 수십 가지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만큼 내구성과 날카로움이 뛰어나고 한 번 사면 평생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철학입니다. 빅토리녹스는 단순한 칼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용성과 혁신, 책임감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왔고, AS 정책도 매우 친절하고 꼼꼼하죠. 어떤 모델은 평생 보증을 제공하며 수리 서비스도 정품 인증만 되면 빠르게 처리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진짜 정품이면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능 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나의 빅토리녹스 나이프는 약 60개 이상의 공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정밀하게 잘려진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은 로봇팔과 장인의 손을 거쳐 샌딩과 조립, 검사까지 진행되며,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도구가 내장되죠. 특히 유명한 빨간 손잡이는 특수 합성 수지로 만들어져 내열성과 내충격성이 뛰어납니다.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란 거죠. 맥가이버 칼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 회사는 빅토리녹스 말고 웬거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두 회사는 1908년부터 서로 스위스 군대에 자사의 칼을 납품해오며 성장해왔죠. 재미있게도 여러분이 어느 쪽의 제품을 사더라도 빅토리녹스가 돈을 벌게 되는데요. 빅토리녹스가 2004년 웬거를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탄생한 지 140년이 넘은 빅토리녹스, 이제 전 세계에서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는 이름만으로도 누구나 알아보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수집가들은 나이프에 각인된 마크와 색상, 연식에 따라 가치를 따지고 한정판이나 기념판은 수백만 원대에 거래되기도 하죠. 재미있는 건 빅토리녹스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가 미국이라는 점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스위스보다 미국인들이 이 작은 도구를 더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빅토리녹스, 이 작은 칼날 끝에서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레더맨이라는 브랜드 이름은 창립자 팀 레더맨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만드는 건 칼인데 이름이 가죽맨이라니 뭔가 매칭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네요. 멀티툴이 얼마나 유용한지는 써본 사람이라면 다들 압니다. 이런 유용한 멀티툴 중에서 명성을 유지하며 인기를 얻어오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미국 출신의 레더맨입니다. 멀티툴로 유명한 레더맨은 다른 브랜드와는 비교되는 독특한 모양새와 그 기능성으로 사람들에게 이미 유명하죠. 과연 레더맨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75년 팀 레더맨과 그의 아내 차우는 9개월 동안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 레더맨 부부는 $300를 주고 중고 피아트를 샀는데 이탈리아 자동차 아니랄까봐 잔고장이 많아 여행을 힘들게 했죠. 물론 팀은 다용도 칼을 여행에 들고 갔고 그걸로 자동차를 수리하려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팀과 차우는 흔히 펜치라고 불리는 플라이어가 없어 수리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덕분에 팀은 펜치가 들어간 멀티툴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를 직접 디자인하게 됩니다. 팀은 골판지 위에 멀티툴의 디자인을 그리고 그걸로 프로토타입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걸로 뭔가를 할 수는 없었죠. 여행이 끝나고 고향인 오레곤으로 돌아온 팀과 차우는 여행지에서 디자인한 멀티툴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바로 둘 다 멀티툴의 재료인 금속을 가공하는 법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차우의 남동생이 금속을 가공할 줄 알아서 그에게 어찌저찌 배워서 멀티툴을 만들게 되는데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한 달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기간은 3년이 걸릴 만큼 긴 과정이었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레더맨의 프로토타입 멀티툴을 팀은 대량으로 생산해 자신과 같은 불편함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만드는 큰 회사들에게 자신의 멀티툴 아이디어를 소개했지만 회사들은 효용성을 느끼지 못해 팀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발명품을 만들어줄 회사를 찾는 동안 팀은 돈을 벌지 못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판매직으로 근근히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생산을 담당해줄 회사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한 팀은 스스로 회사를 차리기에 이릅니다. 대학 동창인 스티브 벌리너와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한마디로 인터넷 끊겨서 내가 차린 PC방이었던 셈입니다. 처음에는 고객들이 도대체 이걸 왜 사야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유용성을 인정받아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창립 2년 차에 100만 개가 넘는 멀티툴을 팔았으니 말이죠. 레더맨이라는 이름은 동업자인 스티브 벌리너가 처음 제안한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 멀티툴 브랜드의 이름이 가죽맨이라는 건 좀 그렇네요. 모든 레더맨 제품은 개선된 고탄소 형태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조됩니다. 칼날의 날카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 고품질의 부식 방지 소재죠. 덕분에 올바른 관리만 해준다면 레더맨의 멀티툴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혹시라도 레더맨 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레더맨 제품에 대한 25년 보증이 있으니까 말이죠. 레더맨은 현재 다양한 멀티툴과 포켓툴, 포켓나이프 및 기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종 용도에 맞는 멀티툴을 만들어내고 있죠. 레더맨의 여러 제품 중 가장 흥미로운 것 하나는 구급대원 및 기타 의료 전문가를 위해 설계된 모델인 랩터인데요.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봇처럼 생긴 이 가위는 의료용 가위, 스트랩 커터, 반지 절단기, 산소 탱크 렌치, 심지어 난파된 자동차에서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리 차단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탐험하고 모험을 하는 건 좋지만 그걸 원활하게 해줄 도구가 물론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을 피우기 위해 나뭇가지를 잘라야 할 수도 있고 줄을 손질해 어딘가에 걸거나 붕대를 만들기 위해 옷을 잘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 활동에서 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레더맨 제품이 도와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레더맨의 시그널 모델에는 호루라기가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이 부상을 당해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도 구조대가 여러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살다 멀티툴에 호루라기가 들어갈 줄은 몰랐네요. 멀티툴 시장이 급성장하고 수많은 경쟁자가 등장했지만 레더맨은 현재에도 대부분의 제품을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본사의 공장에서 직접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품질에 대한 신념이자 창립자 팀 레더맨이 처음 멀티툴을 구상할 때부터 이어져온 철학이기도 하죠. 과연 앞으로도 레더맨은 메이드 인 USA의 감성을 유지하며 계속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내 멀티툴 분야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건 레더맨, 그 뒤를 잇는 2위가 거버입니다. 이름만 보면 1등이 잘 어울리는데 말입니다. 다용도 칼이나 툴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미국 출신의 거버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군인, 등산가, 캠퍼, 심지어 일상 속 공고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언급되는 브랜드죠. 미국 오레곤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탁월한 내구성과 실용성, 그리고 특유의 전투적인 디자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칼 이상의 의미를 가진 거버에는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거버가 처음부터 칼과 멀티툴로 인기를 끌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거버는 1910년 광고 대행사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창립자 중 한 명인 조셉이 광고회사를 시작했고 미국 북서부에서 꽤 규모가 큰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당시 규모가 큰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홍보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고 잘 나가던 회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잘 나가던 광고회사 거버가 어떻게 칼 브랜드가 되었을까요?
광고업계의 창의적인 생각과 고객에 대한 감사, 그리고 뛰어난 칼 제작자와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거버를 창립한 3명은 고객사에게 선물로 요리용 칼을 주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뛰어난 칼 제작자가 만든 덕택에 이 칼이 팔아도 손색 없을 퀄리티라는 걸 눈치채고 직접 브랜드를 달고 칼을 팔기 시작했지요. 이게 광고 대행사 거버가 칼을 판매하는 회사가 된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종차별로 유명한 미국의 패션 브랜드 아베크롬비 앤 피치에서 과거 거버의 칼을 팔았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두 브랜드의 만남이라니 놀랍네요. 아베크롬비 앤 피치에서 판매하던 거버의 칼은 사냥용이었습니다. 요리용 칼을 만들어 팔던 거버가 어떻게 사냥용 칼까지 만들게 된 걸까요? 1948년 당시 회사를 운영하던 조 거버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바로 사냥용 칼을 만들어 달라는 한 고객의 제안이었습니다. 고객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 만든 사냥용 칼 쇼티는 데이트를 쳤고, 결국 거버는 사냥용 칼로도 이름을 알리게 되죠. 거버 브랜드의 과거 이름은 거버 레전더리 블레이드로 해석하자면 전설적인 칼 거버입니다. 이름만 보면 아더왕이 쓰는 엑스칼리버로 착각할 정도죠. 회사의 이름과 거미 바위에 꽂힌 로고는 1939년부터 계속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왔는데요. 물론 지금은 스스로 창피했는지 레전더리 블레이드라는 이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엑스칼리버를 상징하는 거미 바위에 꽂힌 로고는 남아 브랜드의 상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는 단순히 민간 시장에서만 이름을 날린 브랜드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군과도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미 국방부는 거버의 칼과 툴을 병사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마크2라는 전투용 라이프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칼의 디자인이 너무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한때 군 납품에서 제외될 뻔했지만 군인들의 요구로 다시 채택됐다는 사실인데요. 시중에 여러 칼이 나와 있지만 거버의 마크2만큼 군용칼로 사랑받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거버는 한때 전설적인 서바이벌 전문가 베어 그릴스와 협업을 하며 브랜드 이미지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협업 시리즈는 대중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마니아층 사이에서는 베어 그릴스 시리즈는 거버가 만든 게 아니라 거버 이름만 붙인 제품 아니냐는 논쟁도 있었지요. 실제로 일부 모델은 OEM으로 생산되었고, 이는 브랜드에 대한 논란과 동시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버는 정식으로 칼을 만드는 회사 중 드물게 칼로 사람을 해치지 말자는 철학을 공식 문서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칼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거버는 자사 제품에 책임감 있는 사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해당 슬로건을 마케팅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칼은 도구이지 무기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브랜드는 자사의 철학을 명확히 하려 했죠. 칼 하나에도 깊은 이야기를 담은 거버, 앞으로도 양질의 제품들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봅니다. 거버는 자신들의 뿌리로 귀환한다며 2024년 조리기구와 도마, 식기류 같은 요리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요리용 칼이 브랜드의 시초라고는 하지만 팔릴지는 의문이네요. SOG라는 브랜드 이름을 들으면 괜히 뭔가 군사작전 이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브랜드의 이름을 미국 특수작전부대인 SOG에서 따왔지요. 축구화 만드는 회사가 대한축구협회나 FC서울이라고 브랜드 이름을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멀티툴이라고 하면 캠핑 도구 느낌이 먼저 떠오르지만 보다 전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미국 출신의 SOG 나이브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지요. 브랜드의 시작 자체가 군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기능도 디자인도 굉장히 전투적인 브랜드이며, 심지어 한때 미군의 공식 납품까지 했던 브랜드입니다. 멀티툴계의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SOG, 과연 어떤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1986년 한 남자가 전설적인 칼을 복각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이 브랜드를 시작합니다. 바로 MACV SOG라는 미국 특수부대가 사용하던 전투용 칼이었고, 칼을 복각하려던 남자의 이름은 스펜서 프레이저였지요. 그는 원래 산업 디자이너였는데 베트남전 시절 SOG 부대원이 쓰던 정글용 칼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을 다시 만들자는 마음 하나로 SOG를 창립했지요. 그렇게 처음으로 만든 모델이 바로 보이나이프였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사용되었던 레트로한 디자인에 현대적인 기술력을 더한 칼이었지요. 애초에 마니아들 소장용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사주는 바람에 브랜드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브랜드의 본업이자 근본이 칼이라는 이야기지요. 놀랍게도 SOG의 보이나이프는 2006년까지 일본에서 칼 장인으로 유명한 이치로 하토리가 제조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만이나 중국에서 SOG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 시기 만들어진 SOG의 칼들은 그 품질이 최고라는 평을 받고 있지요.
이렇게 칼 하나로 시작했던 SOG라는 브랜드는 점점 멀티툴로도 영역을 넓히게 되죠. 그 중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건 바로 파워플라이어 시리즈였는데요. 내부에 특허받은 기어 시스템이 있어서 일반 펜치보다 훨씬 더 적은 힘으로 강한 압력을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한 손의 힘으로 두 손의 일을 하는 셈이었죠. 한 손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툴이라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겠죠. 이 기어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서 처음 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강력하다며 놀라곤 했습니다. 심지어 손 힘이 약한 사람도 철사 정도는 쉽게 잘라낼 수 있었죠. 이렇게 손 하나로 펼치고 잠그고 다시 접을 수 있는 건 매우 좋은 디테일인데요. 등산 중이나 구조 상황처럼 손이 하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써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 덕분에 SOG를 사랑하는 팬들은 늘어나지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이름 때문에 종종 오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름을 특수부대로부터 따왔으니 뭔가 권총이나 방탄 헬멧을 만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총기 브랜드랑 헷갈리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SOG는 칼이나 멀티툴을 주력으로 만드는 꽤 온순한 브랜드입니다. 무기를 기대하셨던 분들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해야겠네요. 그렇다고 모든 제품이 전투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SOG에서 판매하는 이지스 같은 모델은 말 그대로 평범하게 생긴 멀티툴이죠. 겉보기에나 기능이나 누가 봐도 멀티툴인데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일상 속 전술 도구인 셈이죠. 또한 파워파인트라는 모델의 경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제품들은 실생활에서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느낌이죠. 당연히 칼과 멀티툴을 만들면서 SOG는 소재도 많이 신경 씁니다.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고급 모델은 높은 등급의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재료를 쓰죠. 단단하면서도 오래 쓸 수 있는 소재에 집착하는 모습, 어딘가 장인 정신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재에도 SOG는 다양한 멀티툴과 나이프, 전술용 장비를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기능에 미친 브랜드라는 정체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군용 같지만 속은 꽤 실속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온 SOG. 과연 앞으로도 이 특수부대 감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